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2월의 고용 지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반등하며 마무리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경제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당분간 금리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이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며 미 경제 낙관론을 제시,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요, 장 초반부터 혼조세를 보이면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GS 등 오늘 정유주들 쾌청한 모습입니다. 러시아 대형 정유 공장인 키리시 정유소의 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시도로 손상됐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정치 테마주들은요, 오늘 인물별로 날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애니능률과 덕성은 맑은 날씨 보이는 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 정치인들과 연관됐다고 알려진 종목들의 주가는 일제히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동신건설 등의 종목들 약세에 띱니다.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 닭고기와 밀, 옥수수 등 29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국내 사료 관련주들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쾌청합니다. 미래생명자원, KC피드, 대주산업까지 맑게 개어 있고요. 오늘 유리기판 전반에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캠트로닉스와 피롭틱스가 강세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위한 합동 제안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주는요, 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기대감 속에서 비교적 온화한 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투자 심리를 자극, 하이스틸과 UST, 휴스틸 등의 종목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삼부토건과 금양 두 가지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삼부토건의 경우 주가 조작 혐의 속에서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주식 거래가 재개됐고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자릿수대 급락, 거센 비가 멈추지 않고 있고요. 금양은 불상시 공시법인 관리 종목 지정으로 코스피 200 등 국내 대표 지수에서 편출, 이딴 논란으로 주주 신뢰가 추락하면서 지난주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비구름이 드리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 현물 시장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시장 아침 초반에는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코스닥의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했었습니다. 원래 코스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빠졌으면 아침만큼 빠졌으면 60일선이라고 불리는 이 이평선의 60일선을 좀 깬다라는 약간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장 중간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일으켜주면서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상승세 자체는 지금 코스피와 동일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전에 안 좋았던 걸 다시 리바운딩 시켜주는 힘은 코스닥이 훨씬 더 세다. 그 중심에는 HLB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시장을 참여를 좀 하면서 코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빠지는 종목이 많이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HLB가 시가총액 3위이기 때문에 그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FDA 그 승인에 대한 약간은 좀 오보성 아닌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가 HLB가 지금 엄청 긴 꼬리를 남기고 다시 올라가지고 있는 게 아마 코스닥의 상승의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 올라가 줍니다. 어떠한 특별한 섹터가 있어가지고 그 섹터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한 30위까지 돌려보면요. 2차 전지도 괜찮고요. 반도체 하이닉스가 좀 빠지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잘 지켜주는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 전체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제가 지금 많이 짚어드렸죠. 2차 전지 올라갔고요. 반도체 향도 괜찮고 거기다가 오늘 고려아연, 영풍 이런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안 쳐다보시는 게 좋고요. 거기다가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2차 전지 향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약간 그 러시아의 그 유가 그 석유 만드는 지역을 좀 폭발을 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이제 좀 상승을 하게 되면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가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유가의 움직임 때문에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좀 단기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올라간 섹터보다는 일단 떨어진 섹터가 어느 게 있냐라고 본다면 일단 저번 주에 우리가 LNG, LPG, 강관, 철관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파이프 쪽에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LNG 사업 우리 쪽에 제안해 준 거 좋고 우리 쪽도 같이 참여하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마진율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LNG 사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미국에다가 이용만 당하고 우리나라 수익이 하나도 남지 않는 사업이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오늘 또 안 좋아요. 시장이 좋을 때 조선은 항상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은 좀 워닝 사인,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계속해서 조선의 신조선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지금 28년도까지는 독이 꽉 차서 이제 배를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요. 29년부터 지금 배의 그런 발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아마도 조선업종들이 지금 많이 올라간 거에 주가 조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갑자기 언론을 태워가지고 신조선지수 많이 떨어지는데? 이러면서 조선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 내려왔을 때의 타점을 노려보는 거지 지금은 조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타셔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기준으로는요, 뭐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현물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3,500억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개별 종목 장세로 보셔야 됩니다. 한 3주 전이죠. 3주 전만 해도 제가 지수가 이렇게 된다면 2,700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800도 저는 욕심내 봅니다라고 시장 전체적인 지수는 제가 상당히 좋게 봤었는데 그 뷰를 좀 바꿔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현재 2,620포인트를 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본다면 찝어드리자면 2,620포인트에서 2,520포인트 그 100포인트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데 그 중간에 오늘처럼 뭐 2차 전지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반도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유가 관련된 종목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순서가 항상 돌아오니까 저번 주에 많이 떨어졌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순서는 항상 옵니다. 괜찮은 섹터를 갖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은 좀 버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분위기 반전을 위한 확실한 재료가 없는 느낌의 시장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전문가님의 말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도 전문가님은 시장 안에서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세 가지 섹터와 이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넥스트레이드입니다. 국내 최초 대체 거래소죠. 넥스트레이드가 지난주 본격적인 시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주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암호화폐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초의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열고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나쁜 종목 선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테마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넥스트레이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장 운영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한 주간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어떤 포인트로 좀 이 넥스트레이드 테마주들 지켜볼 수 있을까요?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죠. 네. 이만큼 아직은 종목이 10개밖에 없으니까 네네.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미국 시장과 똑같아지는 거죠. 원래는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KRX 시장이 단독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넥스트레이드라는 게 나와서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KRX의 다른 거래소를 좀 출범을 시킨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시 반에 장이 종료가 되고 나면 물론 시간회장이라는 게 열리긴 합니다만은 거래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뭐 불성실 공시라든지 아니면은 막 올빼미 공시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장이 끝나고 뭐 악재가 쏟아져 나오는 뉴스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대응할 수 있게 시장을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존재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레이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래 수수료율을 20%에서 40% 정도 깎아준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약간 극적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좀 해왔는데 KRX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쓰고 있었던 한국거래소에서는요. 수수료가 0.0023%예요. 수수 거래율만 깎아주는 거거든요. 뭐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넥스트레이드는 20%에서 40% 할인해주면 0.00138입니다.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엄청나게 소액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래 거래하고 있었던 KRX에서 1억 원어치 거래를 한다면 수수료율이 2,300원 나옵니다. 1억 거래하는데 2,300원 나오고요. 요거를 넥스트레이드가 얘기하는 20%에서 40% 할인해주는 거래로 넘어가게 되면 2,300원에서 1,840원으로 깎아집니다. 40% 맥스까지 한다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할인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조금 말장난인가 싶을 정도로 20%에서 40% 저렴하다라는 거는 많이 와닿진 않으실 겁니다. 1억 원을 하는데 1억 원 거래를 하는데 1,000원 정도 수익을 본다. 뭐 1,000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뭐 와닿을 정도는 아니다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저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일단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첫날에 비교를 한다면 한국거래소 대비 2.5%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46%, 셋째 날에는 한 30% 늘어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장외 시장도 거래가 되는데 본 시장 9시부터 3시 반에 100주가 거래됐다면 마지막 셋째 날에는 그 100주 중에 30주가 시간 외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애프터마켓에서.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앞으로 조금 거래가 많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종목 수가 800종목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조금 더 윤활유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관련된 가장 수혜 종목은 저는 키움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게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말 그대로 키움증권의 거래 수수료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 거래 수수료율이 없던 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키움증권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어쨌든 확실히 늘어나게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하신 종목일 수 있어요. 다우기술이라는 건 키움증권의 대주주입니다. 키움증권의 한 46%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방금 말씀드린 넥스트레이드의 지분을 한 6.6%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다우기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의 활발성, 이런 활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지금 10개 종목입니다만은 이번 달 말까지 가게 된다면 800개 종목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엔 또 거래 수수료율이 늘어나게 되면 다우기술 같은 종목들은 최대 수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KB금융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키움증권보다는 약간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KB증권은 이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KB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이제 광고에서 봤지만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하면 거래 수수료가 지금 제로예요. 그 정도로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선을 상당히 부스터업 시키는 게 바로 이 KB증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넥스트레이드였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3가지 종목 좀 짚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정상회담 볼 텐데 이게 직접 매입 계획이 없어서인 건지 아니면 뭐 관세 정책 때문인 건지 오히려 코인 시장 반응은 냉담하거든요. 그쵸. 네. 코인 가격이 뭐 82,000달러까지 네, 이제 맞아요. 추락을 했다 보니까요. 저희 뭐 암호화폐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지금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암호화폐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가 네네.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라는 말을 투자자들은 기다린 건데 정부 예산 가지고는 한 푼도 지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리고 뭐 리플이라든지 뭐 기타 알트코인들이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물론 뭐 미국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열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혹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 암호화 화폐에 대해서 지지자들이죠. 뭐 지금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위해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쇼가 됐던 뭐가 됐던 현재 미국에서 압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20만 개입니다. 20만 개, 약 20만 개로 되어 있는데 그 20만 개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냉담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이 정상회담을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딱 2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인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매입은 하지 않는다라는 건 좀 아쉽지만 20만 개 압수돼 있는 거 우리 비트코인 팔지 않고 계속해서 정부에서 막고 있겠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을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아시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의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가 리플 코인을 더 이렇게 발행시키면은 그냥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회사가 없으니까 막 그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채굴한 거를 시장에다 갖다 파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 약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달러를 갖고 있으면요, 그 1달러를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키고, 은행에다 예치를 시키고 그거와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판에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와 연동이 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고 낮고 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이 코인판의 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세가 별로 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회담에서 나온 얘기,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일단은 글로벌 지배력 확대를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발행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 달러 가상화폐 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더 온고히 하겠다. 현재 현물 달러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기축통화궁이지만 현재 디지털 화폐에서도 또 강하게 입지를 나타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주제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추진은 상당히 앞으로도 괜찮은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첫 번째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련된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삼성 SDS입니다. 아마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SDS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드는 플랫폼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넥스레저라는 건데, 말 그대로 기업들의 뭐 계약서라든지 문서 위번조,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는 금융거래할 때 인증서 같은 거 많이 발행하잖아요. 그런 거를 SDS가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되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SDS의 기술력을 무시를 못하겠죠. 심지어 한국은행에서 한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도 있었는데 거기서 자문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가 되면 가장 손꼽는 대장주는 삼성 SDS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컴 위드입니다. 한컴 위드라는 종목은 물론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있지만 약간 보안회사 쪽에 좀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 화폐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보안 쪽의 힘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컴 위드가 하고 있는 전자계약 보안 서비스라든지 문서 위번조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의 향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롯데 이노베이트입니다. 롯데 이노베이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삼성 SDS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LG에는 뭐가 상장됐나요? LG CNS, 롯데 이노베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LG, 롯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체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롯데 이노베이트는 굉장히 좀 재밌는 걸 하고 있어요. 보시면 칼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칼리버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메타버스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에서 만든 가상 이 세계가 말 그대로 칼리버스라는 건데요. 이 세계 안에서 예전 말로 NFT, 여러분들 아시죠? 디지털 화폐. NFT를 사고 팔 수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암호화폐도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칼리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메타버스 생태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롯데 이노베이트에서 칼리버스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발행한다라고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시장에 좀 온기가 붙으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암호화폐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 등의 포인트들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S, 한컴위드, 롯데 이노베이트까지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지켜보시면 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은요, 나쁜 종목 선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나쁜 종목들 잘 좀 선별을 해서 주식 투자할 때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실까요? 아까 제일 관심이 있는 테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나쁜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 기법의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음 날 올라가는 종목, 다음 달 100% 올라가는 종목 이런 것만 계속해서 찝어내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은
정말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기업만 피해도 어느 정도 시간만 주면은 모든 주식은 또 상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상향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나쁜 기업을 선별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좀 배워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기업, 뭐 조선, 방산이 좋으니까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요즘에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금융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삼부토건 방금 우리 웨더 시간에도 삼부토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부토건이 어떤 회사입니까? 현재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환기 종목 가고 이렇게 되면은 거래 정지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미리 알았냐라고 한다면 재무제표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아찔합니다. 매출도 줄어들고 있었고요. 심지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폭이 뭐 1억, 2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3배, 4배씩 늘어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부채 비율은요. 300%, 500%, 700%까지 늘어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매출도 안 나오고 부채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라든지 CB 발행이죠. 교환사채라든지 이런 걸 발행해가지고 계속해서 주주들한테 손만 벌리는 기업이었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경영 리스크,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경영자들이 계속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불려가고 한다라는 건 이런 개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대주주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이 대주주라고 하듯이 삼부토건도 이제 회장님의 대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을 계속해서 팝니다. 그렇다는 건 삼부토건의 주인도 이 주가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에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볼 때 대주주가 또 이렇게 지분을 매각했네? 라는 거는 무조건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라고 마지막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나쁜 종목 선별까지 3가지 테마와 이슈에 대해서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파트너님과 함께한 보너스 챌린지도요. 벌써 7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7주차 챌린지인데요. 2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태용입니다. 내년부터 풍력과 조선 부문의 동시 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요. 작년 말부터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1%대 조정받고 있는데요.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 보합 수준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기존의 대주전자재료의 주요 매출원은 전도성 페이스트로 특히 MLCC용 전도성 페이스트 공급을 통해서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는 기업인데요.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반등 보여주면서 챌린지 성공률은 2.27%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7주차 누적 성공률은요 2.47%입니다. 저희 또 전문가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 들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종목부터 도와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태웅입니다. 이 태웅의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04%, 마이너스 2.7%에서 보합권대까지 회복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는 약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전 거래일 날 플러스 5.25%대까지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윗꼬리를 좀 더 달았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한 3% 정도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 흐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24년도 12월부터 지속된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견조롭게 이어지면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의 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 타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3,000원 라인대죠. 이 13,000원 라인대가 2025년도 1월 20일, 21일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2025년도 2월 24일에는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준 이후에 장중 7% 이상 상승했던 그 상승의 시가죠. 이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 보시면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변동폭 자체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을 때 기회를 그렇게 크게 주고 있지 않는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 장중 2%대까지 조금은 눌렸지만 바로 올라오면서 현재는 약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따라서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지금과 이제 바닥권대에서 강력하게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지켜주는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눌린다 하더라도 13,5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는 한 차례 중심선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아직도 편입 못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요. 혹은 나 지금이라도 편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 들어가신 다음에 13,000원 구간대에 추가 매수하시는 관점, 전략 잡아가셔서 이 종목들 조금 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방에서 리뷰해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나서 고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1313 챌린지 수익률 리뷰가 한 수익률 산정 기준이 11시 한 3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좀 더 올랐습니다.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현재는 3%대에 대해서 강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앞서서 2025년도 2월 달에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기간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가격 조정은 제한된 상태에서 충분히 횡보하면서 현재 구간대 94,000원 라인대에서 97,0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 거래일 2025년도 3월 7일 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이 박스권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바로 3%대라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시니 스토캐스틱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침체 구간의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여러분들께서 이 파란색 라인대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골든 크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침체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마치고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슈팅이 이어지려면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기준을 잡았을 때에는 100만 주에서 11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5년도 1월 14일과 15일의 거래량 수준에 버금가는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전 고점 돌파하는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거래량 유입되는 것들 체크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움과 대주전자재료 두 가지 종목 모두 손절이나 익절 처리 없이 홀딩해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트 안에 종목들도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장기 포트 누적 수익률이요. 저희가 정말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300%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저희 또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좀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장기 포트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일진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요 지지라인대에 위치해 있어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 회색선이 이동평균선 121선입니다. 이 121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6개월간의 종가를 평균 낸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요 지지라인 때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해 오다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한번 터치했을 때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보시면 이 갈색선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입니다. 동시에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구간대를 지지라인대를 그어보면 과거에도 중요 지지라인대로 지지를 받아줬던 이력이 있죠. 2024년도 12월과 2025년도 초에 이 중요 지지라인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충분히 가격을 다지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3월 4일에도 마찬가지로 지지받고 장중 마이너스 4%대에서 플러스 0.53%대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전 거래일뿐만 아니라 금일은 지지받고 2.21%대까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 구간대에서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탈 시 손절이 굉장히 짧아요. 25,500원 손절 기준 잡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4,000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응 전략 가지고 여러분께서 아직 공략 못하셨던 분들 혹은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해 나가고 계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대응 전략 잡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한화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 고가 기준에 대해서 목표가 100% 목표가 달성 이후에 상승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방산업종이 매우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종목은 앞서서의 그 다른 방산주보다는 좀 더 강력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하나 계열 라인대가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랠리가 지속돼서 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오늘의 고점, 이 오늘의 고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도 2월달 넘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 라인대죠. 이 저항 라인대 전 거래일까지 돌파하지 못했다가 오늘 장중에 8.64%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 흐름으로 돌파를 했죠. 따라서 앞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이 37,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상승한 흐름 극대화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일진전기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강보합권대 위치해 주면서 단기간의 조정을 일부분은 마무리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조금은 아쉬운 흐름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2025년도 1월 17일 이후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면서 주가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중요 지지라인 때는 아직 터치를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121선, 회색선을 아직은 터치하지 않았고요. 이 회색선 라인대를 그어보시면 2024년도 12월 달에 박스권 상단 부근입니다. 이 중요 지지라인 때까지 떨어졌을 때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BHI 보도록 할 텐데요. 이 BHI의 경우에는 자, 오늘 마이너스 6%대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저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끌어올리면서 현재 마이너스 4%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에서도 바닥권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자, 5분봉 기준으로 1% 이상 상승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이 상승한 흐름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한 흐름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전 고점을 경신했죠. 돌파를 했죠. 따라서 이 종목은 오늘의 낙폭을 좀 더 앞으로
조금 더 줄여나가는 흐름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홀딩하면서 현재 구간대에 19,300원대 이 구간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직 내가 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담아도 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하단과 전 저점이 위치해 있는 중요 지지 라인대죠. 따라서 이 가격대 19,300원 라인대 체크하시면서 이탈 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18,000원 라인대는 지켜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홀딩하면서 회복하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SOS를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조금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 포트 종목 중에서 조금은 아쉬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오늘 전 저점 이탈했어요. 하지만 3%대라는 제한된 조정폭 안에 이탈을 했는데 바로 다음 중요 지지라인대가 열려 있는데요. 어디까지 열려 있냐? 1,200원입니다. 이 1,200원에 왜 중요하냐?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했던 라인대가 1,200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를 장중 29.92% 상한가로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대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따라서 눌리게 됐을 때 이 121선 이동평균선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구간까지 한번 터치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터치해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저가 매수도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서 기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장기 포트 안에 종목들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총 5가지 종목으로 누적 성공률 300%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파트너님,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종목 수익률도 좋고 하다 보니까요. 파트너님과 연결되는 시스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교육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이 무료 교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무료 교육방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공략을 했던 HFR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 조금 넘어서 한 20%대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까지 잡아드렸죠. 그리고 장기 포트에 대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나가야 될지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전략들 글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2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무료 교육방에서 공개 방송까지 이어진 링크까지 올려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오늘의 전략 조정장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 가야 될지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고민들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잠시 후에 진행될 무료 교육 역시나 좀 주목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새롭게 2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새롭게 소개해드릴 2가지 종목은 솔리드와 CJ ENM입니다. 가장 먼저 이 솔리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고요. 이동통신사 3사에 모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025년도 올해죠. 국내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이런 상승 흐름, 그러니까 제품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이제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대립 관계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TP-링크라고 하는 인터넷 공유기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를 하면서 이런 국내 통신 장비 업종들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사 5G 오픈랜 무선 장비가 미국의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과거 2024년도 12월부터 이어져 왔던 상승 추세를 한 차례 이탈을 했어요. 좀 더 아쉽게 이탈했지만 이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 더 큰 폭으로 눌린 게 아니라 이 하락폭을 견조로운 하락폭이라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락폭이 일정하죠. 이 하락폭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고가와 고가, 저가와 저가를 낮추는 이런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중에 6.62%에 달하는 상승 흐름으로 이 하락폭을,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종목이 60일선을 처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승 랠리를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가 60일선을 처음 터치를 했을 때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 반등하는 흐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6,7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6,700원 라인대는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될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번에 MAC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음봉 캔들로 이어졌었는데 이 음봉 캔들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현재 양봉 캔들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700원, 전 고점 부근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200원 짧게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자세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CJ EN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ENM의 경우에는 오늘 엔터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한 차례 좀 눌렸다가 움직이는 흐름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눌렸습니다. 장중에 4.19%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 종목만큼은 오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 이후에 거의 8년 만입니다. 8년 만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에 중국 문화사절단이 한국에 방문 예정이죠. 따라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까지도 한국과 문화 교류가 열려 있고 더 좋은 문화 교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특이점이 있는 게 올해 3분기 기점으로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보이즈 투 플래닛을 반영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동시 반영 예정인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번 핫하게 되면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스터 트롯 1부터 시작해서 미스 트롯 그리고 1, 2, 3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러한 상업적인 부분에 대한 매출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J ENM 같은 경우에도 한류의 흐름을 여태까지는 좀 더 억압받았던 중국에서도 이제는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커머스와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견조한 상태에서 이 종목이 CJ 라이브 시티 유상증자에 다시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중단되었었는데 2천억 원을 들여가면서 CJ 라이브 시티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경기도와 함께하는 K 콘텐츠 경업형 복합 단지입니다. 복합 단지를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러한 이 사업이 재개가 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 상승 모멘텀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차트 보면서 빠르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2월 20일입니다. 장중 14%대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갭상승 부분을 메꿨습니다. 오늘도 한번 메꿔주면서 장중에 4.19%를 절반 가까이 분봉 기준으로 말아 올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권에서 강력한 반등 흐름이 거래량과 함께 확인이 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중심선 지지, 60일선 지지를 받고 중심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64,500원, 손절가 54,7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이번 주 내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오늘 5G 관련주로 솔리드, 한한형 해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CJ ENM까지 총 2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1313 챌린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후장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